남편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간 지 약 8일이 지난 뒤 결국 해경궁 씨가 설마 했던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남편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해경궁 홍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상은 했지만 또 이렇게 또 들으니까 내 마음이 좀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후 시아버지 영조는요, 죽은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고 세자로 복권을 시켰습니다. 남편이 다시 복권됐으니까 해경궁 홍 씨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올라오죠. 올라왔어요. 그렇죠. 사가로 쫓겨나 있던 해경궁 홍 씨도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돌아가는 해경궁 홍 씨 옆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정조. 그렇죠. 아들. 바로 세손 정조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행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돌아온 궁에서 두려웠을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영조. 맞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만에 바로 시아버지 영조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시아버지에게 해경궁 홍 씨는 조용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해경궁 홍 씨가 과연 무슨 말을 했을지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죠. 저희 모자가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다 성은이옵니다. 남편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들 정조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고맙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시아버지 영조 앞에 해경궁 홍 씨가 납작 엎드린 겁니다. 해경궁 홍 씨가 이렇게 납작 엎드린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아버지 전하께서 하신 일은 다 정당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핏줄이 남아있는 세손 정조, 이 손자를 꼭 지켜주세요. 그 얘기를 담은 겁니다. 그걸 담기 위해서는 전하의 모든 처분은 정당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저를 다시 복권시켜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시아버지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아들도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친정까지도 이제 목숨이 달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저였으면 와 어떡하지? 이렇게 말을 나오지? 게다가요, 이때 해경궁 홍 씨는요, 시아버지 영조를 향해 간절하게 한 가지 부탁을 청합니다. 해경궁 홍 씨가 한 부탁은 뭐였을까요? 한 가지 부탁? 우리 아들과 나의 가족을 지켜달라. 그건 너무 직접적이다.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네 속마음은 이거였어? 이래버리니까 돌려서. 돌려서. 그렇죠. 여기 지금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네.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해경궁 홍 씨의 간절한 부탁, 바로 아들 정조를 영조가 머물고 있는 궁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였습니다. 오, 진짜요? 당시 해경궁 홍 씨의 시아버지 영조는 경희궁에 머물고 있었고요. 해경궁 홍 씨와 정조는 창경궁에서 다시 살게 됐거든요. 네. 해경궁 홍 씨는 대체 왜 자신의 아들 정조를 시아버지 영조의 곁으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바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 정조를 위협하는 이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세손이 왕이 되면 그 아비의 죽음을 방관한 우리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손의 등극을 막아야 합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대처분에 찬성한 신하들이겠죠. 대처분을 찬성한 신하들 입장에서는요,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을 위험하다. 진짜. 그렇죠. 이건 결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새 중정께서 왕자라도 생산하시면 새 중정께서 수렴 청정하시면 될 게 아닙니까? 바로 당시 영조에게 51살이나 어린 왕비인 정순 왕후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였던 정성 왕후가 죽고 나서 영조가 새로 들인 왕비였어요. 해경국 홍씨 입장에서는 무려 10살이나 어린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아우 진짜. 자, 그런데 만약 영조와 정순 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밀리죠. 정조에게는 기회가 없어지죠. 맞습니다. 정조를 반대하는 신하들과 새 중전의 압박 속에서 해경국 홍씨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진짜 큰일이네요. 진짜. 자, 이런 상황에서 정조가 시아버지 영조 곁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안전하죠. 안전해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정조는 이제 엄마를 못 만나는 건가요? 물론 정조는요, 어머니 해경국 홍씨에게 종종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지켜보는 눈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고 싶은 말들을 속 시원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자가 가끔씩 한 번씩 만날 때면요, 어린 정조는 어머니 해경국 홍씨의 손을 꽉 붙잡고 노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네요. 정조의 생모란 것 이외에는 아들 정조와 떨어져 지내던 세월 무려 14년이었습니다. 에? 14년? 네. 진짜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저였으면 아니 와. 오직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씁쓸한 마음을 달래야만 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1776년 영조의 신임을 얻은 세손 정조는 무사히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요, 정조가요 왕이 되자마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대체 어떤 선언이었을까요? 이건 저희가 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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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예. 이거. 예, 예. 그럼 같이 해보시죠. 하나, 둘, 둘, 셋. 셋. 나는 사. 예, 아니 뭐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오케이. 진짜로. 시작.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렇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이름이자 뒤주에 갇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어린 정조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거론한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노라고 한 구조했던 사람. 사람들. 그렇죠. 예.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관여한 신하들을 향해 왕이 된 정조가 나직한 경고를 남긴 거였기 때문입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요.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나선 정조. 이를 보며 해경우 홍씨는 풍비박산난 가정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느끼지 않았을까요?